블루베리가 몸에 좋은 건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침마다 한 움큼씩 드시거나 요거트에 올려 드시곤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이야기 중 하나가 이런 겁니다. 이렇게 좋은 음식인데 왜 나는 혈관이 더 안 좋아졌을까? 왜 신장 수치가 계속 흔들릴까? 도대체 내가 뭘 잘못 먹고 있는 걸까? 사실 이 질문을 들을 때마다 저는 마음속으로 조심스럽게 한 가지 가능성을 떠올립니다. 음식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데 그 음식을 함께 먹는 조합 때문에 오히려 몸이 더 큰 부담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블루베리는 혈관 건강과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서 많은 분들이 건강식으로 챙겨 드시는데 정작 그것과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걸 아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그냥 맛이 잘 맞으니까, 그냥 습관이니까, 혹은 주변 사람들이 다들 그렇게 먹으니까 자연스럽게 따라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몸속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겉으로는 영양을 챙기는 것 같아도 속에서는 혈관을 막아버릴 정도로 강한 산화 스트레스가 올라가고 신장이 그 노폐물을 걸러내기 위해 과로하게 되고 결국 피로감이나 부종 같은 작은 신호부터 시작해서 건강 수치가 떨어지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더 무서운 건 이 변화가 아주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쌓인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아무 이상이 없는 줄 알고 계속 같은 조합으로 드시다가 건강검진 결과가 조금씩 나빠지는 걸 보고서야 그때서야 문제를 느끼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려는 이야기는 단순히 블루베리와 궁합이 안 맞는 음식 하나 알려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런 현상이 생기는지, 우리 몸 안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좋았던 음식이 정말 좋은 효과를 내도록 도와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풀어가려고 해요. 마치 제 앞에 앉아 계신 분께 직접 설명드리듯 어렵지 않게, 그리고 정확하게 말이죠. 오늘 드릴 이야기를 알고 나면 아마 평소에 아무렇지도 않게 드시던 블루베리 한 숟가락이 조금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좋은 음식은 분명하지만 잘못된 조합은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그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천천히 들려드릴게요. 먼저 도입부부터 차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블루베리는 참 좋은 열매입니다. 색도 예쁘고 맛도 좋고 항산화 성분이 많아 노화 방지나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들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아침마다 요거트에 넣어 드시거나 간편히 한 줌씩 간식으로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블루베리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어떤 음식이나 보충제와 함께 자주 많이 먹으면 우리 몸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평소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 이미 콩팥 수치가 조금 높으신 분, 혹은 혈당이나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블루베리를 단독으로 드실 때와는 다른 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건 사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보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블루베리만 먹었는데 왜 몸이 이상할까 하고 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음식은 혼자서만 몸에 작용하지 않고 다른 음식이나 약과 만나면서 새롭고 때로는 원치 않는 반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블루베리와 함께하면 특히 주의해야 할 그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그런지를 쉽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겁을 드리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알고 드시면 덜 불안하고 조금만 주의하면 안전하게 드실 수 있다는 점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원인이 되는 부분을 좀 더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우선 하나 분명히 해야 할 점은 블루베리 자체가 갑자기 혈관을 막거나 신장을 바로 망가뜨리는 독약은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는 블루베리의 성분이 다른 성분과 만나면서 몸 안에서 예상치 못한 화학적 혹은 대사적 변화를 일으키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과도한 당분이나 시럽을 더한 블루베리 가공품을 자주 드시거나 블루베리와 함께 고농도의 보충제를 동시에 복용하면 몸에서 처리해야 할 물질이 늘어나게 됩니다. 간은 해독을, 신장은 노폐물 배출을 담당하는데 두 기관의 능력은 연세가 들수록 약해집니다. 해독 부담이 계속 쌓이면 염증 반응이 생기고 그 결과 혈관 내피가 자꾸 자극을 받아 혈관 건강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기전은 칼슘과 옥살산 같은 물질의 결합입니다. 일부 식품과 함께 먹었을 때 소변 속 칼슘이나 옥살산 농도가 높아지면 신장 안에서 결정이 생기기 쉬워지고, 이 결정들이 쌓이면 결석이 형성되어 신장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충제나 약을 드시는 분들은 약물 대사 경로의 상호작용을 주의해야 합니다. 블루베리 성분이 간의 약물 대사 효소에 영향을 주어 약물의 혈중 농도를 높이거나 낮출 수 있고, 이로 인해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블루베리 자체보다도 함께 먹는 상대, 먹는 양, 그리고 개인의 간신장 상태가 합쳐져서 문제를 만들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필요하면 검사를 통해 현재 간신장 상태를 확인하시고, 평소 드시는 약이 있다면 의사와 꼭 상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보게 되는 장면 중 하나가 있어요. 바로 본인은 정말 건강하게 챙겨 먹는다고 굳게 믿고 계신데, 사실은 그 조합 때문에 몸이 계속 피곤하고 붓고 수치가 조금씩 나빠지고 있는 경우죠. 한 번은 이런 분이 오셨습니다. 나이는 66, 아주 성실하고 식단에 신경을 많이 쓰는 분이었어요. 아침마다 블루베리를 꼭 챙겨 드셨고, 좋은 거라면 뭐든지 곁들여 드시는 타입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이분이 블루베리를 늘 같은 방식으로 드셨다는 거예요. 속이 답답하고 가스가 차는 날이 많다고 하셨고, 어느 날은 이유 없이 얼굴이 붓는 느낌이 반복되었다고 했어요. 처음엔 단순한 소화 문제라고 생각하셨지만 점점 증상이 길어지고 강해졌다고 하시더군요. 이분은 어느 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몸에 좋다는 건 다 챙겨 먹어요. 블루베리도 그렇고 요구르트도 그렇고 건강에 좋으니까 같이 먹으면 더 좋을 줄 알죠. 이렇게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딱 짚어드린 게 있었어요. 바로 본인은 좋은 걸 먹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 조합이 문제였다는 거죠. 사실 막연하게 좋다는 신념 하나로 계속 드시다 보면 어느 순간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무시하게 돼요. 그러다 그 신호들이 커져서 결국 병원까지 오게 되는 거고요.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니까 이분도 처음엔 믿기 힘들어 하셨어요. 왜냐하면 평생 건강 전문가도 아닌데 여기저기서 듣는 정보가 너무 많았고, 뭔가 좋은 걸 먹으면 무조건 이득이라고 생각했던 분이었거든요. 하지만 블루베리와 특정 음식을 함께 먹으면 흡수가 방해되거나 오히려 염증 반응이 악화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서는 표정이 확 바뀌셨어요. 아, 그랬구나. 선생님, 제가 괜히 건강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몸을 힘들게 했던 거군요. 하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어요. 대부분의 분들이 나쁜 음식을 의도적으로 먹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줄 알고 남들도 먹으니까 먹고 건강해질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선택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건강을 해치는 건 사실 이런 의도치 않은 조합이에요. 본인은 평소보다 붓고 피곤하고 몸이 무겁고 배가 더부룩해지는 이유를 몰라서 불안해하지만 실제 원인은 아주 단순한 습관 하나일 때도 많아요. 이분도 그랬고요. 블루베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같이 먹는 그 음식이 문제였던 거죠. 제가 그분에게 식단을 조금만 조정해서 실천해 보시라고 했고, 일주일 뒤 다시 오셨을 때 표정이 완전히 밝아져 있었어요. 붓기 가라앉았고 아침 피로가 덜했으며 속이 훨씬 편해졌다고 하셨어요. 단순히 조합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몸이 이렇게 달라진다는 걸 본인이 직접 체감한 거죠. 그때 그분이 저한테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선생님, 저는 그저 잘 해보려고 했던 것뿐인데 왜 이렇게 힘들었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그 말이 참 마음에 남더군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이분과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데도 본인이 그 이유를 모르는 채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지금부터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왜 블루베리와 특정 음식 조합이 혈관과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는지, 그 안에 숨어있는 과학적 배경을 천천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전문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최대한 어렵지 않게, 마치 여러분과 병원 상담실에서 마주 앉아 대화 나누는 것처럼 편안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블루베리가 워낙 유명한 이유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색소 때문인데요. 이 성분이 우리 몸의 염증을 잡아주고 혈관을 튼튼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좋은 성분도 조합을 잘못하면 오히려 기능이 떨어지거나 심한 경우에는 몸속 대사가 꼬이면서 독성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여러분이 요즘 자주 드시는 건강식품이나 특정 미네랄이 많은 음식과 함께 섞이면 체내에서 예측하지 못한 방식으로 반응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원리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소화하고 흡수한 뒤 간과 신장에서 그 성분들을 분해하고 걸러내는 과정을 거치는데 어떤 조합은 간이 처리해야 하는 부담을 갑자기 확 높여버립니다. 블루베리에 들어있는 폴리페놀류는 원래 항산화 역할을 하는데 철분이나 특정 미네랄과 만나면 산화 반응이 오히려 더 촉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원래는 염증을 줄여줘야 하는 성분이 있지만 잘못된 조합에서는 오히려 체내 활성산소를 증가시키고 그 활성산소가 혈관 내벽을 자극해 미세한 염증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 신장에도 부담이 갑니다. 신장은 우리 몸에 불필요한 노폐물과 독성 물질을 걸러내는 정수기 같은 역할을 하는데 이 산화 스트레스가 심해지면 신장이 그걸 처리하기 위해 더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되고 결국 손상이 누적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블루베리가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궁합이 맞지 않는 재료와 함께 먹으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조합이 몸속 균형을 깨뜨리는 결과가 생기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우리 몸은 음식을 단순히 들어온 순서대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어떤 성분이 경쟁하는지, 어떤 성분이 흡수를 방해하는지, 혹은 촉진하는지에 따라 대사 경로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칼슘이나 철분과 같이 결합력이 강한 미네랄은 폴리페놀과 결합해서 흡수를 방해하거나 서로를 산화시키면서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이 결합은 장에서 흡수되지 못한 채 신장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신장이 이 결합물을 처리하느라 더 많은 부담을 받게 되는 것이죠. 조금 더 풀어 설명해보면 블루베리의 항산화 기능은 중금속이나 산화된 미네랄의 영향을 받으면 쉽게 파괴됩니다. 항산화 성분이 산화되었다는 건 마치 비타민C가 오래 공기에 노출되어 색이 변하면서 기능이 떨어지는 것과 비슷한 원리예요. 블루베리가 좋지 않다기보다 특정 음식과 만났을 때 그 좋은 성분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잘못된 산화 반응이 몸속에서 빠르게 일어나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이 아무 생각 없이 드시는 조합이 혈관을 무겁게 만들고 장기적으로는 신장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는 과학적 배경이에요. 여러분에게 겁을 주기 위해 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정확하게 알려드려서 앞으로는 더 안전하게 건강을 챙기시라는 마음에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이제 지금까지 드린 이야기를 차분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마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 일부는 처음 들으셔서 조금 놀라셨을 수도 있고 또 일부는 알고 있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던 것들이 있을 겁니다. 평소 아무렇지 않게 드시던 블루베리에 그저 몸에 좋을 거라 믿고 곁들이던 음식 하나가 오히려 혈관을 부담스럽게 만들고 신장에 무리를 줄 수 있다는 이야기는 분명 낯설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두려움을 드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르신들께서 앞으로 건강을 지키는데 작은 선택 하나라도 더 정확하게 하셨으면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좋은 음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고 나쁜 음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해로운 것이 아니라 어떤 음식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섭취되느냐에 따라 영향이 완전히 달라지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한 조합의 문제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블루베리처럼 뛰어난 항산화 작용을 갖춘 음식도 잘못된 조합을 이루면 몸속에서 산화 스트레스가 반대로 증가할 수 있고 혈관에 염증 반응이 늘어나면서 신장에도 부담이 가중될 수 있지요. 즉, 식품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조합과 타이밍이 문제라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는 드시기 전에 잠깐만, 아주 잠깐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음식은 지금 내 몸에 어떤 기능을 도울까, 또 어떤 영향을 줄까, 그리고 혹시라도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은 없을까? 이런 질문 하나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도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건강은 큰 결심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습관에서 시작되고
그 작은 습관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제 말씀을 들으시다가 혹시라도 부담을 느끼시거나 나는 너무 늦은 게 아닐까라고 걱정하셨다면 그 걱정은 잠시 내려놓으셔도 괜찮습니다. 몸은 언제나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고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 내리는 작은 선택들을 성실하게 받아들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도 이미 건강을 향한 첫걸음을 떼신 것이고 그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저는 최대한 쉽게 들으시면 바로 실천하실 수 있는 건강 정보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전문적인 내용도 어렵고 부담스럽지 않게 마치 진료실에서 편하게 상담드리듯이 말씀드릴 겁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이라도 더 편안하고 몸이 조금이라도 더 가벼워지고 삶이 조금이라도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저는 늘 옆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건강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